승우인가? 반가. 예. 예. 우리 세상에서 눈을 뜨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 홀로 조용한 곳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애착과 집착을 갖고 공부한다면은 그것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이 번뇌망상에서 끄달리게 되고 이 시끄러운 현실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눈을 뜨고 공부하는 공부가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바른 공부다. 그래서 생활 중각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해당께서는 생활 중에 깨쳐가는 겁니다. 생활 중에 깨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중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공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진짜 참경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주와 자연과 인생과 생활 속에 우주 공간에 가득하고 자연 이 모습이 자연의 이치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는 한치 오차도 없다. 자연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 인과의 이치가 한치 오차도 없죠. 그죠? 내 인생 속에 내 생활 속에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떠져야 된다. 이 눈 갖고는 안 되고 요게 떠져야 된다. 제3의 눈이 떠져야 된다. 보이지 않는 제3의 눈. 해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혜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인터넷을 보면 잘난 사람과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아마 치면은 금방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거기 상무로 있으면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랍니다. 고급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에 모든 사람들 보기에 정말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 만한 그런 분인데 좀 이렇게 과하게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직장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제 옛날처럼 화려하지 못하게 이제 좀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는 알리지 않습니다. 부모에도 알리지 않고 우리 자기 가정에도 아내에게도 자식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실직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시원으로 출퇴근하면서 그걸 만회해 보려고 또 주식 투자를 하고 하다가 또 큰 손해를 보고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과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살을 하려고 자기를 죽이려니까 그 용기가 부족해서 자기 자신은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죄로 구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희망이 없더라. 삶에 희망이 없더라. 근데 그분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잔고 손에 쥐고 있던 금액이 1억 3천만 원 그리고 남은 재산이 7억 원 정도. 근데 희망이 없더라 합니다. 내가 내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희망이 없더랍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제목을 잘난 사람과 잘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희망이라는 것은 잘나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입니다. 상 그죠? 내가 참 잘나 보이게 살았는데 잘나 보일 수 있는 희망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잘나 보였지만은 진짜 잘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과 이어지는 이제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것이 잘난 삶일까? 우리는 대부분이 잘나 보이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 내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나는 참 잘난 사람인가? 아니면은 잘나 보이는 사람인가?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정진하는가? 잘나 보이려고 내가 노력하고 정진하는가? 그죠? 한번 이렇게 내 삶을 이제 돌이켜 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잘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삶의 어떤 그런 양념들을 가득 붙입니다. 또 거기에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 물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잘나 보이는 것이 잘난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계에서 부처님이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이 중생 세계가 이 오탁악세에 참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2500, 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삼계화택이라는 표현을 써지잖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언제 타 죽을 줄 모르는데 밖에는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에 도취돼서 애착과 집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오염된 탁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의 화장실에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은 구데기가 있죠. 그죠? 구데기. 그 똥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구데기입니다. 구데기는 그 삶이 자기네 삶이 이 똥구덩이 속에서 인간들이 바라보는 모습에는 참 더러운 세상인데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들. 뒤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이 법계에서 보시기에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똥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정말 청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정말 고급진 삶은 어떤 것이고 참된 삶은 어떠한 것인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이 참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죠? 자, 우리가 이케아 맞나요? 이케아인가? 포항에는 없죠, 그죠? 이케아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가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몇 해 전에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국가별로. 우리나라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 이케아에서 파는 그 가격이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의 지상에 나온 게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1.8배가 더 비싸답니다. 독일의 1.3배, 일본의 1.2배. 똑같은 제품인데, 네? 똑같은 제품인데 1,000원짜리를 우리나라는 1,800원에 파는 겁니다. 미국에서 1,000원짜리를.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가 정책을 써야지 더 잘 팔린답니다. 고가 정책 더 비싸야지 더 잘 팔린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이 더 심해요. 우리 그래서 가끔 우리 종교님 우리 진각교진의 풍토성 혈지성 이야기를 보면은 뭐 반도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성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간들 삶의 모습이 그렇고 인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잘나 보이려고 하는 우리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죠? 얼마 전에 전수님 이야기가 어디 서울 강남에 수제버거집이라 그랬나요? 어디라 그랬어요? 수제버거집인데 햄버거 하나를 시켜서 거기에 곁들여서 감자튀김과 음료수 하나까지 하면은 한 끼 식사가 10만 원이 넘는답니다. 한번 갈까요, 언제? 10만 원이 넘는데 사람이 줄을 선답니다.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얼마나 잘나 보입니까? 잘나 보이잖아요. 우리 한번 잘나 보입시다. 한번 가갖고 한번 찾아가 보입시다. 사람이 줄을 쓴대요.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수제버거 맛이 있겠죠, 그죠? 그 맛이 얼마나 많은 양념이 또 그 속에 있겠습니까? 정말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몰라도 먹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저도 혹 할지 모르겠죠. 버린다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이제 두 달 넘었잖아요. 우리 이사 온 지가, 그죠?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 무더기가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5년 살다 왔습니다. 5년 살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짐들이 그대로 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도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펼쳐봤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버리려고 열어보면은 못 버리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이거 버리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곧 죽어도 요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상을 못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요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너하고 내가 맞설 수 있어요. 요거 자존심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상관없는데. 버리면 내가 진짜 고급진 삶을 살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잔뜩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내 마음이 넓으면은 우주를 품고 세상 만물을 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넓지도 못하면서 좁은 속마음, 좁은 마음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는지, 더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게 우리 들 본래 모습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이러하구나. 내 마음의 공간이 이 정도 남았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 그래서 자꾸 키워버리면은 여유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못 키우고 자꾸 더 채우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잘 안 되니까 막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냐? 내가 그릇이 크지 않다. 근데 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막 분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너 하나 품을 내가 공간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그래서 희사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심당에 와서 하는 희사, 이게 방편이다. 희사가 목적이 아니다. 방편입니다. 버리는 연습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버리는 연습인데, 그거조차도 기쁘게 못 버리고, 부처님 내가 천원 희사했으니까 10,000원어치 줘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희사를 합니다. 그죠? 우리 자판기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는 목사님들 각자님 생각이 1,000원 넣으면 10,000원 넣고 100,000원짜리를 원합니다. 그죠? 뭔가 더 뻥 튀겨서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희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희사하면서 버리겠습니다. 부처님.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 내려놔야 됩니다. 방편. 어떤 방편? 나를 버리는 방편입니다. 기쁘게 버리는 방편입니다. 기쁘게 하심하는 겁니다. 기쁘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넓혀 나가고 청소해 나가고 공간을 자꾸 넓혀 나갈 때 내 삶의 질이 내가 좋아지고 고급스러운 삶이 됩니다. 지금 참 힘듭니다. 이 세상 살이가 지난번에 동굴하고 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힘들 때는 버리기가 더 힘듭니다. 내가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내 진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무엇이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자, 분명히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굴인지 터널인지 몰라요. 왜? 깜깜하니까.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나아가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보이는데, 끝이 있다고 내가 믿는데, 동굴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게 가서 끝이 있을지 없을지, 밖에 환한 빛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터널입니다. 인생은 터널입니다. 어려운 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시점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터널입니다. 나아가면은 밝은 세상과 다시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자, 나아가면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 끝에 내가 터널을 통과하고 내가 맞닥뜨릴 나의 새로운 그 세상은,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진보하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서 원망 속에서, 미움 속에서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 음식 맛이 없는데 음식 맛을 내가 음식을 어떻게 다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재료 탓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내가 힘든 이 모습들이 환경 탓만 하고, 세상 살이가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구 환경 때문입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본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바꿔가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 발 한 발 하면서 늘 정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터널의 끝에 다다라서 새로운 밝은 모습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꽃길이 가득한 모습이고, 그리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고 어둡게만 살아가면은, 탁하게만 살아가면은 내가 터널을 통과한 그 시점에도 내 다음 세상은, 다음에 어떤 모습들은 희연한 미세먼지와 그리고 먹구름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을 내가 못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정진하고 실천하냐에 따라서 다가올 내 모습은, 미래의 내일의 내 삶은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을 지금 이 순간에,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연들을 이 순간에 지어가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지는 행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자, 지는 봉독합니다.